91회 전표 임용 문제부터 볼게요. 자, 3월 10일 주식회사 한국에 500만 원의 제품을 매출하고 수령한 약속어음을 하늘은행에서 할인하고 48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매각 거래의 요건을 충족함. 자, 그럼 제품 매출하고 수령한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었겠죠. 받을 어음을 할인했으니까 매각 거래니까 할인료 20만 원이었네요. 이 20만 원을 우리 개정은 뭐라고 해야 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되죠. 그렇게 3월 10일 날 우리는 어음 매각 팔았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주식회사 한국 500만 원짜리고 이걸 팔고 보통 예금으로 우리는 480만 원 받았고 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할인료를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3월 16일 당사는 주식회사 소망의 제품 6억 원을 잔금일에 인도하기로 계약하였다. 대금은 수령 약정일에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았으며 해당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 자, 이렇게 문제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자,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했대요. 얘 보면 지금 제품을 판 건데 올해 3월 16일, 내년, 내후년, 그리고 잔금까지 하면 장기할부 매출이죠. 장기할부 매출은 공급 시기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리고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거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죠. 이해가시죠? 그럼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수익 인시 시점 생각해야 되는데 수익 인시 시점은 인도하는 시점이죠. 그럼 제품 매출은 이때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돈 받는 거에 대해서 보통 예금 받은 거는 선수금으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럼 부가세 포함이니까 1억 5천만 원의 별도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자, 매입 매출 전표 3월 16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제품 판 거고 1억 5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소망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라 적혀 있으니까 전자이어 분계는 호남일 거고 자, 지금 얘가 수익 인식 시점이 아니라서 선수금이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차변에 이 돈을 보통 예금으로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다음 7월 2일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화물 트럭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 차량 구입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액면금액 100만원, 공정가치 80만원을 액면금액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채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며 거래 내용은 매입매출 전표에서 일괄 처리한다. 자, 그럼 지금 화물 트럭이니까 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매입세 공제는 되겠죠. 그럼 아래 세금계산서 보니까 3천만 원짜리 자동차네요. 근데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매도하는 증권 투자자산 처리하라는데 이거는 공정가치로 인식하죠. 그럼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차이 20만 원은 뭐로 처리해야 되죠? 차량 운반구 포함해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값을 3,020만 원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80만 원은 매도하는 증권 투자자산 178번 처리하고 돈은 얘는 보통 예금, 차는 외상.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세금계산서 받았고 매입세 공제되니까 7월 2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쿼터 V3 수량 하나 3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 공급자는
한대 자동차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호나. 자, 우리가 산 건 원재료 아니고 차량 운반구인데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액하고 액면가액 차이 합쳐서 3,020만 원이 되고, 그럼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한 유가증권 8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고, 자, 이 돈을 줄 건데 차값 3,300은 전액 외상했으니까 미지급금의 3,300이고,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 가격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네요. 자, 다음 9월 15일 유상증자로 주식 10만 주를 한 주당 만원에 발행하고 그 대금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주식 발행 관련 수수료 1,3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액면금액 5천 원짜리를 주당 만원에 발행했고, 그럼 10만 주니까 5억 자본금 증가하는데 10억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럼 수수료 빼더라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 뜰 거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이번 문제는 관련 데이터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엄청 친절한 문제네요. 그럼 오늘 날짜 9월 15일자로 해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9월 15일 날, 자, 우리 자본 문제에서 위치 못 잡겠으면 자본금을 먼저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있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천만 원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럼 3천만 원 확인했으니까, 자, 일반 전표 오늘 날짜 9월 15일 날 주식 발행했으면 대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발행 금액은 전액이다 보통 예금으로 10억이 들어왔고, 우리는 주식 발행 관련 수수료를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1,300만 원. 그래도 4억 8,700이 이익이네요.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방금 잔액이 3천만 원 있던 거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문제 내는 사람이 이 앞에 차도 그렇고 그 앞에 차도 그렇고 계속 자본의 우선 상계 문제를 전표 문제 내고 있는 성향이 있으니까 자본 우선 상계를 잊지 마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계산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 그 잊지 말고 꼭 체크를 하세요. 자,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로 와서, 자, 입력된 데이터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할 것. 자, 매출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일단 1번에 입력하면 되고, 직수출은 6번에 입력하면 되고, 현물 접대, 제품 현물 접대한 거는 간주 공급이죠. 그러면 시가로 일단 4번에 입력하면 될 거고, 매입 관련 자료에서 세금계산서 수치한 일반 매입액이 2억 1천만 원이니까 10번에 일단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신용카드 일반 매입액이 1,500만 원 있는데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공급가액 500만 원, 세액 50만 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신용카드인데 불공제분은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오나요?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할 때 입력 안 하는 거, 그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입력 안 하는 거죠. 그럼 불공제 사유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아예 여기 자체를 안 들어오는 거죠. 전표 입력 문제 나오면 일반 전표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1,000만 원에 100만 원만 쓰면 되겠죠. 그죠? 신용카드 일반이니까 일단 41번 칸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쓰면 되고, 기타 자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 얘는 21번에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로 가서, 자, 첫 번째 1번 자료에 세금계산서 매출한 거 3억 원 1번에 쓰고, 직수출한 거 영세율 기타
6번에 5천만 원 쓰고, 다음 제품 현물 접대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에 걸린 거 우리 과세 기타 4번 칸에 시가 200만 원 쓰고, 다음 매입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액은 10번 칸에 2억 1천만 원에 2,100만 원을 쓰고, 신용카드 여기에는 불공제분 빼고 1,000만 원에 100만 원 쓰고,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 칸에 200만 원 써주고, 이번엔 가산세 없이 이것만 써주면 되네요. 지금 부가가치 신고서 부속서류 문제가 쉽죠? 지금 회계부가소득 문제가 쉬울 때는 법인세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회계부가소득이 어려우면 법인세 문제가 좀 쉽게 나와요. 근데 시험은 회계부가소득이 쉽고 법인세가 어려운 게 합격률이 높아요. 그 이유가 법인세는 어렵게 내도 20점 되고 쉽게 내도 20점 된대. 회계부가소득은 우리 성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 때도 이렇게 나오면 좀 좋겠다. 그죠? 지금 이거하고 지금 우리 세무율급에서 6점짜리면 아주 훌륭한 문제 아닌가요?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다음에 각 채권들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10월 5일 날 우리 외상매출금이고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됨. 그럼 얘는 대손세액 공제 되겠죠. 이제 10월 20일 날 1,000만 원은 받을 어음인데 부도 발생했어요. 지금 2기 확정인데 2개 발생한 거죠. 6개월 미경과라서 얘네들은 안 되겠네요. 다음 11월 10일 날 2,200만 원 단기 대여금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됐어요. 얘 되나요? 얘는 대여금이죠. 대여금은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 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여기 도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대여금이라서 안 되는 거죠. 다음 11월 25일 날 100만 원 외상매출금이고 소멸시효 완성됐어요. 얘는 별 문제 없네요. 그럼 두 개만 입력하면 되겠어요. 둘 다 채권이니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대손 발생 탭에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첫 번째 2020년 10월 5일 날 330만 원 당한 거 거래처 미래상사 그리고 사망이고, 다음 2020년 11월 25일 날 100만 원 거래처 상생이고 얘는 소멸시효 완성이다. 이렇게 써주고 저장하면 얘는 끝났네요. 자, 다음 이제 결산 문제네요. 1번 결산일 현재 우수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1억 원의 상환기일이 2021년 8월 10일 도래한다. 그럼 내년에 도래하니까 유동성 대체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일반전표로 가서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장기차입금 지워주고 차변에 장기차입금 우수금융 금액 1억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우수금융 1억이다. 그래서 까먹지 말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당사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결산일 현재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며 2019년 결산 시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그럼 이번에 지금 전기에 발생한 거죠. 그럼 우리 외화는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이 영업외 수익비용이기 때문에 수익비용이라서 전기말하고 단기가하고
차이만 조정하면 되죠. 그러면 50원 내렸네요. 5만 달러가 장기 차입금이. 그럼 5만 달러에 50원이면 250만 원. 그리고 부채가 내렸으니까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코드는 생략 250만 원이고 빚이 내렸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 단기 법인세 총 부담액은 1,000만 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적절한 계산 분계를 하시오. 단 거래처명은 생략할 것. 자, 그럼 법인세 총 부담액이 1,000만 원하고 지방소득세인데 회계상의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은 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했죠. 그러면 1,100만 원이 법인세인데, 자, 예수금은 우리가 세금 낸 거 아니죠. 다른 사람 거 받아서 대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얘네들은 그러면 선납세금으로 적혀 있는 게 400, 140, 14. 그럼 554만 원이 지금 중간연합세액하고 원천납부세액이네요. 그럼 얘 빼고 나머지는 미지급세금이다라고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차변에 법인세가 1,100만 원이고 대변에 선납세금이 둘이 합치면 554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는 내년 3월 달에 낼 거다. 미지급세금이다라고 정리해 두면 되겠죠.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산자료 입력 가서 선납세금 쓰고 옆에 그리고 추가 계상액에 이 금액 써서 손표 추가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자, 다음 우리 4번에 기말 연재 제품은 다음과 같다.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계산을 완료하시오. 자, 제품의 장부상 금액은 3,000만 원, 제품 시가 순실현 가능액이 2,500, 500만 원 내렸네요. 제품 시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저가법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자, 이거 나오면 평가 손실을 수동 계산을 해도 되고, 그리고 들어가서 계산 자료 입력에 기말 제품 재고액 쓰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 자료 입력가도 돼요. 왜냐하면 자, 이거 보세요. 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하고 평가 손실을 제품꼴로 만들어뒀죠. 이거 만들어 쓰는 거라서 얘를 만들면 계산 자료 입력에 얘가 뜨게 돼요. 계산 자료 입력에 제품 평가 손실이 방금 이 계정 과목을 만들면 뜨게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500만 원 내린 거를 써서 전표 추가해도 평가 손실 분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둘 다 하면 안 돼요. 둘 중 한 개. 그럼 여기가 편하면 여기에 500만 원 써서 전표 추가를 할 거고, 만약에 수동 계산하고 오면 계산전 금액 여기에 5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분계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지금은 제가 안 했으니까 여기 500만 원 써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안 하고 일반 전표에서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0만 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500만 원 회계 처리를 하고 제가 계산 자료 입력에 들어오면 여기에 500만 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500만 원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하든지 아니면 안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이 하라고 써주든지 어떻게든. 자, 여기는 얼마 써야 되죠? 3,000? 2,500? 3,000 써야 되죠. 얘는 차감 계정이니까 3,0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 달아서 2,500이다라고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얘 때문에 전표 추가는 꼭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 계산은 끝났고, 자, 원천징수만 하고 끝냅시다. 자, 4번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영업부 직원이 체온 누리를 사원 등록하고 3월 급여 자료를 입력한 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당공제 등록 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표시할 것. 3월분 급여인데 3월 달에 지급했고 초과 근무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국외근로가 있네요. 자,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사택의 월 임차료는 100만원, 임차보증금은 3천만원이다. 주주도 아니고 주주와 특수관계자도 아니래. 그럼 우리 근로자의 사택 제공에 대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죠. 여러분한테 그냥 현혹시키려고 적어놨네요. 자, 자가운전보조금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럼 그냥 비과세란 이야기를 하고 회사는 매월 동일한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비과세고 국외근로수당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다. 당사는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지금 얘는 제조업이다 이야기하는 건 100만원짜리 비과세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등급표 적용하지 않고 위 자료 쓰고 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거 쓰고 원천 공제율은 100%다. 자, 그러면 먼저 사원 등록으로 가서 원천징수에 4번이 100번 체온 누리고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2018년 1월 1일 그리고 여기에서 국외근로의 100만원 비과세 이거 꼭 체크해 줘야 되겠죠. 국외근로의 100만원 비과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정보 없고 추가사항에서 소득세 적용률 100%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사원 등록은 끝났고 이제 급여자료 입력 가서 수당 공제로 가고 자, 초과 근무 수당은 뭐 당연히 과세죠. 자, 초과 근무 수당이 있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식대도 비과세니까 그대로 쓰고 그리고 국외근로 자, 비과세로 해서 국외근로 100만원짜리 만들어주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꼭 부라고 해주고 그러면 이제 수당 등록은 끝났죠. 자, 그럼 여기에서 확인하고 3월달 급여를 3월 31일 날 기본급 500, 초과수당 30, 자가운전 보조금 30, 식대 15만원, 국외근로 100만원.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얘는 끝났고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라면 이런 거 빠뜨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3월달 거 3월달에 지급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소득세하고 산출되어 있으면 끝이네요. 자, 됐나요? 자, 다음 오늘 마지막 2번 운정산업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10월 1일 퇴사한 직원 1명의 퇴직금 산정액은 2,500만원이다. 기불입된 퇴직연금액은 1,900만원이며 추가로 600만원을 불입하여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하였다. 전부 다 여기에 지급해버렸네요. 그럼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매월 정기신고분에만 반영하시오. 자, 이거 우리 원천징수 할 금액 있나요? 개인연금 계좌로 넣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과세 이연되죠. 그래서 원천징수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얘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지금 10월 달에 퇴사했고 10월 달에 줬네요. 그러면 10월부터 10월,
10월부터 10월에서 그 다음에 퇴직에서 우리는 그 외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넘어갈 거니까 여기에 한 명 총액이 2,500이고 소득세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알면 보너스고 모르면 시간 잡아먹는 거죠. 고민하게. 그죠? 자, 우리 근데 회사 다니시면서 IRP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퇴직금은 그만둘 때 보는 거지. 미리 생각 안 하죠. 그죠? IRP로 넘기게 되면 회사가 원증인수 안 하고 연금회사가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원증인수 이행사항 신고는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다 적어서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증인수 안 했다고 해서 금액 안 쓰는 거 아니고 소득세만 지금 영원으로 산출되는 거예요.